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고민을 신속하고 또 빠르게 진단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긴급진단 부동산 119 진행의 최은영입니다. 11.3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서 규제 지역으로 선정된 서울 강남 4개구와 또 경기 과천의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규제 강화 여파가 점점 커지고 있는 모습이죠. 계속되는 서울 재건축 아파트 값의 하락세 어떻게 전망을 해야 될까요? 과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저희 119에서도 부동산 119에서도 짚어봅니다. 이 내용 잠시 후 함께 해보시고요. 저희 전화와 문자 상담도 열려 있습니다. 서울 전화 3424-0716번 그리고 문자 샵 8289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요. 부동산에 관한 고민들 하나하나씩 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급진단 부동산 119 지금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긴급진단 부동산 119 시간입니다. 매일 오후 12시에 여러분을 만나고 있는데요. 부동산에 관한 고민 있으셨다면 저희에게 연락 주시고 저희가 상담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전문가분이십니다. 부동산 행복 나침반의 송승현 이사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단풍이 상당히 이쁩니다. 그래서 아주 뭐 콧노래도 나오고 뭐 등산들도 많이 가시고 하실 텐데 등산하실 때 꼭 이어폰 빼시고 걷고 그러시길 바라겠습니다. 산행하시다가 다치시는 분들도 많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좀 조심하시고요. 최근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관심들이 다양한 쪽으로 좀 쏠려 있는데요. 내 재산도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냐, 그것도 큰 역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재산도 관심을 좀 많이 가지시고요. 여러 가지 이슈들이라든지 그 상황들 잘 보시면서 체크 꼭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송승현 이사님 함께 인사했고요. 이어서 정소울 팀장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부동산 시장이 과거보다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방송에서도 그렇고 세미나 같은 경우에도 오신 분들한테도 상담 받아보면 이제 과거보다 이제 수익형 부동산 많이 찾는 부분이 있는데 오늘 또 추천 매물 2가지 다 월세 높은 지역을 해서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긴급진단 부동산 119 네, 여러분과 함께 또 다양한 부동산에 관한 이슈들 얘기 나누면서요. 수익형 부동산 매물까지 소개해드린 시간 알차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투자에 관한 고민 있으시거나 아니면 부동산에 관한 내용도 좀 궁금한 부분이 있으셨다면 전화 주시고요. 문자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순서를 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매주 송승현 이사님께서 부동산 이슈로 또 주제로 준비를 해주시는데요. 11.3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서 강남, 서울 재건축 아파트 값이 계속 조금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요. 서울시에서도 과열됐던 재건축을 좀 속도 조절을 하겠다. 그런 내용들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해서 시장의 영향력은 좀 어떻게 될지 추후가 좀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와 관련된 주제로 우리 이사님께서 좀 내용 전달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11월 3일 이 부동산 대책이 나오고 나서 저는 조금 빠르게 대응을 안 하고 이야기를 좀 늦게 한 편이죠, 일부러. 그게 나오자마자 어떤 쪽집게처럼 점 찍는 사람처럼 그거를 정확하게 맞춘다는 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11월 3일 이후로 이렇게 한번 쭉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흐름이라든지 이런 상황들을 봤는데요. 제가 조금 제 강연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맨 처음에 분양권이라든지 이런 규제가 있다 보면 다음엔 또 재건축도 영향이 있지 않나 그런 내용들을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것들이 조금 시장에서 반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기사라든지 이슈거리들을 쭉 봐왔는데 그 내용에 관련된 내용들을 제가 화면으로 이동을 하면서 좀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지금 일단 내용 나와 있는 거는 우리가 투자들을 많이 하셨던 부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이 재건축에 투자들을 많이 하셨는데 기존에 우리가 분양권도 있었죠. 분양권도 있고 그다음에 입주권도 있고 또 최근에 여러 가지 기사들 나와서 갭투자도 있고 다 있습니다. 어떤 것만 특정적으로 좋다 나쁘다 이야기하는 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역시 이 재건축이라는 게 3주 동안 내리막길 했다는 게 이게 굉장히 크거든요. 사실 이 재건축이라는 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부동산 중에서도 주택, 특히나 우리 투기하고 실거주층이 많이 몰려 있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죠. 그 재건축이 어떤 강남이라든지 이런 쪽에 재건축이 올라주면은 기존에 있었던 그 기존 아파트라고 얘기하죠. 기존 아파트가 따라서 상승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앞에 뭐 강남 재건축이라든지 여러 곳들이 재건축들이 아주 천정부지처럼 많이 올랐어요.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어땠나요? 주변 일대 기존에 있는 아파트도 재건축이 올랐네. 눈치를 슬금슬금 보더니 기존 아파트도 조금씩 가격을 올렸어요. 그래서 서울시 전체가 이 아파트 값이 계속적으로 올라갔었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재건축에 얼마 전부터 조금씩 제동이 와요. 제동. 유명한 그 코미디언 이름 같네요. 예, 제동이 오고 있는데 이게 좀 제동이 왔다가 최근 또 3주 동안은 내려갔다는 거죠. 그러면 기존의 아파트 값도 어떻게 보면 그 부모 같은 역할을 하는 건데 부모가 이제 힘이 없다 보니까 나도 조금씩 빠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재건축 흔히 말하는 그 투자라든지 투기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그냥 재건축해서 돈만 벌겠다는 게 아니라 시장을 크게 본다면은 이 재건축이라는 게 조금 하락을 했다면은 우리가 부동산 시장이 가격이 조금 예측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재건축이 올라줘야지 기존 아파트가 올라준다. 근데 재건축이 좀 오르는 게 상승폭이 좀 더뎠고 앞으로는 상승보다도 지금 최근 3주 동안 떨어졌다면은 기존 아파트 대응을 하고 매수를 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 중에 그 기사들이 있는데 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11.3 대책 후속 조치가 본격적으로 시행이 됐죠. 그래서 관망세에 들어갔다라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 내용들을 보면은 기본적으로 그 재건축 아파트 3주 하락 예측을 하면은 기존 아파트도 앞에 이제 재건축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저도 뭐 하락 정도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실거주 하시려는 분들한테는 좋은 소식일 수도 있고요. 투자하시는 분들 최근 들어서 내가 투자를 해서 한 6개월 정도에서 가격이 올랐다 그래서 좋아했던 분들도 있어요. 근데 부동산 최소 2에서 한 3년 정도는 보유를 하셔야 되는데 6개월 올랐다가 다시 원점 찾고 그 가격보다 떨어진다면은 투자 정말 실패하신 거거든요. 잘못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게 부동산을 보는 시각이라든지 눈이 잘못된 거예요. 너무 단기적으로 뭐 6개월 정도 올랐다고 그래서 막 신나가지고 그러시는데 투자를 잘못하신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잘 생각을 하시고 지금이라도 뭐 매수하시려는 분들은 조금 더 그 시장 상황을 지켜보시고 특히나 실거주 하시려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뭐 기회의 장이 열리는 걸 수도 있으니까 잘 한번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남 3구도 일제히 내린 그런 상황이고요. 뭐 아주 뭐 근사한 얘기입니다. 뭐 트럼플레이션이라고 트럼프하고 인플레이션 우려로 이제 어떤 뭐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금리 인상까지 예고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과거에는 한 6에서 한 7% 정도 했던 금리 때도 부동산 경기가 괜찮았습니다. 오히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너무 저금리라 뭐 수익형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아주 좋은 그 방법 중에 하나인데 너무 저금리라 과열이 많이 되지 않았나. 그래서 이 너무 낮은 금리다 보니까 주택 가격이 너무 상승하지 않았나 그런 상황입니다. 오히려 6, 7%대도 훌륭하게 잘 끌고 왔거든요. 그래서 너무 걱정들 많이 하시고 부동산 투자하실 때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거는 분명히 갈릴 겁니다. 실거주로 끌어왔던 그런 역할하고 앞으로는 이제 투자용 부동산이라는 게 완전히 달라질 거니까 그런 걸 대비를 하시고 금리 인상까지 예고를 하니까 너무 가격이 높은 곳에 투자를 한다면은 리스크가 좀 있을 거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부동산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 부동산 시장 불확실성이 강하죠. 높아지고 있는 추세죠. 아파트값 상승폭은 역시나 그 둔화가 되고요. 이 추세라는 게 있는데요. 부동산 흔히 말하는 그 추세라고 있는데 그 아파트 냉정하게 놓고 이야기를 하면은 아파트라는 이 상품 자체가
경기를 정말 많이 탑니다. 흔히 말하는 우리가 가격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 어디 아파트가 올랐다, 어디 지역 내렸다, 몇 프로 올랐다, 안 올랐다. 그러니까 불안한 지역이에요. 내가 거주를 하면서 가격도 올라서 돈도 벌지만 또 이런 불안한 시기 때는 가격도 많이 떨어지거든요. 언론에 굉장히 노출을 많이 되는 그런 상품이다 보니까 이런 아파트 투자하실 때는 방법이 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 방법은 한정이 되어 있어서 제가 다음 시간 때 말씀을 드리거나 뭐 강연 때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아파트 공략하는 방법 이런 것들 잘 지켜보시면서 하시고 지금 그 아파트를 매수하시겠다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은 생각들을 다시 한번 좀 고쳐보고 내가 과연 잘 투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그런 거 꼭 보시고요. 그래서 이제 서울의 아파트 가격 하락폭이 좀 커졌다라는 거 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매매 가격 지역 분석을 좀 보실 텐데요. 매매 가격 하락했던 지역입니다. 최근 들어서 송파권역 좀 떨어졌고요. 미사 영향이 좀 큰 것 같아요. 관악, 양천, 양천, 강남, 서초들. 흔히 말하는 이 하락 지역이라는 거는 즉 올랐던 지역입니다. 올랐던 지역들. 많이 올랐던 지역이다 보니까 우리가 이게 거품이 아닌가, 가격이 너무 오른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시면서도 샀던 거예요. 지금까지. 이게 너무 비싸지 않아요? 뭐 좋은 동네는 더 좋아질 거라는 그런 생각들. 그래서 지금 하락했던 지역들, 뭐 송파, 뭐 롯데타워 가지고 실컷 얘기들 많이 했죠. 또 양천, 뭐 목동 재건축 가지고 얘기 많이 했을 겁니다. 역시나 뭐 강남, 서초, 반포, 뭐 한강이 보이고 강남에 있는 환경이라든지 이거 뭐 절대 빠지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결국 뭐 하락한 지역 안에 들어가 있죠. 또 상승한 지역들입니다. 좀 덜 올랐던 지역이죠. 뭐 노원, 강서, 구로, 마포, 중구 이 지역들이 있는데 이것도 그 뭐 몇 년 안에 또 앞뒤가 또 바뀔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기를 잘 선택을 해야 되고 내가 고점이다 생각하는 시기에는 매수를 안 하는 거 큰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많이 올랐다고 막 언론에서 떠들 때 그때 산다면은 좀 리스크가 좀 크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데요. 강남 3구하고 재건축 시장이 규제에 어떻게 보면 직접적인 영향이 들어갔고요. 기존에는 일반 아파트가 상대적으로 부각됐다고 이야기들은 나와 있는데 이 지역도 재건축이 조금 주춤하다 보면은 일반 아파트도 조금 제 개인적으로는 조금 주춤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오히려 신도시나 뭐 경기 인천 같은 경우가 너무 안 올랐다 보니까 이곳이 좀 상승했는데요. 신문이나 기사 볼 때 잘 보세요. 겉으로는 뭐 상승이다, 하락이다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이 숫자를 보십시오. 숫자 뭐 0.02%, 0.02% 이런 아주 달콤한 기사 가지고 장난이 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숫자도 좀 볼 줄 아는 뭐 0.02%면 도대체 얼마입니까? 뭐 몇백 아주 낮은 데는 뭐 몇십만 원 하는 동네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그런 거에 동요되지 말고 이게 상승 하락 이 큰 걸 보기 전에 세부적인 숫자도 좀 한번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또 역시 많이 인기 좋았던 위례 같은 경우도 좀 하락이 됐고요. 트럼프 뭐 아주 너무 거시적인 이야기이긴 한데요. 트럼프 당선 이후로 채권 금리가 좀 상승을 했죠. 그래서 뭐 요즘 이자에 대해서 좀 나올 겁니다. 역시나 은행권 같은 경우는 조달하는 금리가 높아지기 때문에 금리를 조금 더 올리지 않을까. 그게 뭐 단기적으로 올리기는 좀 힘들지만 뭐 미리 대비를 한다면은 아주 괜찮은 그런 방어책이 될 수 있으니까 조금씩 이런 시장 흐름을 보시면서 움직이시길 바라겠고요. 그래서 뭐 마지막 그 공략하는 방법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공략하는 방법은 첫 번째는 상대적으로 좀 덜 오른 지역이 있을 거예요. 뭐 그냥 맹목적으로 그냥 뭐 덜 올랐다 뭐 이야기들을 하실 수도 있는데 분명히 존재합니다. 잘 모르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어떤 지역들, 특정적인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덜 오른 지역들이 조금 공략하는 데 좀 유리할 것 같고요. 또 금리를 대비를 해라. 그래서 금리가 높아진다고 해서 투자 안 하실 겁니까? 뭐 은행에 넣어도 돈이 그렇게 크지가 않는데 그럼 투자는 하셔야 되는 거죠. 근데 투자를 할 때 어떻게 투자를 하냐? 절대 소액 3억 이상? 글쎄요, 전 모르겠어요. 뭐 2억 한 중반? 장담 잘 못하겠습니다. 오히려
아주 소액인 금액으로 간다면은 금리도 좀 대비하고 이 돈 같은 경우도 뭐 갭을 활용하면서 월세도 나올 수 있는 방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갭 투자, 수익형 부동산 투자 그게 아니라 잘 선택을 하면 두 개 다 융합이 된 그런 상품들이 잘 있거든요. 그런 것들로 공략을 해보셔도 아주 좋고요. 마지막 내용은 추세에 예민한 투자는 일단은 안 된다. 그만큼 시장에 대응하는데 우리가 아파트들을 보통 건설을 하는데 한 30개월에서 뭐 한 40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그러면은 지금 내가 물건을 샀다고 해도 3년, 4년 정도 뒤에 시장 환경은 또 바뀌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좀 완공됐던 그런 모습이라든지 뭐 분양하는 것보다는 조금 시세에 조금 안정적이고 좀 도심권이나 뭐 이런 쪽으로 하시고 소액으로 좀 접근하시면은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다른 지역들이 많이 올랐는데 추격 매수하는 건 절대적으로 반대고요. 상대적으로 좀 덜 오른 지역들로 공략을 해보신다면은 리스크가 훨씬 더 낮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1.3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될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뭐 실거주냐, 투자용으로 가냐, 어떤 방향으로 가시냐에 따라서 조금 얘기가 달라질 것이다라는 얘기도 해주셨고요. 아파트 매수 공략 방법도 추가적으로 세미나를 통해서 또 살짝 공개를 해주신다고 하니까요. 시간 되시면 방문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세미나에 관한 정보들 지금 좀 전해드릴게요. 서울시내 시세 차익 및 수익형 부동산 분석 1:1 무료 상담이란 주제로 세미나가 진행됩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진행이 되겠고요. 장소는 마포역 마포 트라펠리스 강연장이 되겠습니다. 문의 있으시거나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서울전화 3424에 0716번으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긴급진단 부동산 119 계속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의 궁금증 어떤 게 있는지 직접 전화 연결 그리고 문자 상담까지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는요. 정보 이용료 100원이 있습니다. 샵 8289번으로 메시지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전화 상담 서울전화 3424에 0716번입니다. 전화 남겨주시면요. 저희가 또 이사님과 함께 알찬 정보와 또 상담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청자분 만나볼게요. 첫 번째 전화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네.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저랑 통화된 거예요? 네. 네, 그러세요? TV 좀 살짝 볼륨 좀 낮춰주실까요? 잠실 아파트 33평 보유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뭐 나라도 시끄럽고 그래가지고 그 팔아야 되나 하고요. 네. 거기 또 우성 4차가 있어요. 네. 우성 4차가 재건축이 언제쯤 해도 괜찮을라나 아니면 그 방이동 올림픽 아파트 그쪽을 살까 싶어서요. 네. 지금 잠실 일단지 엘사 아파트 보유 중에 계신데 매도를 해야 네. 되는지 아니면 인근에 있는 또 우성 아파트나 뭐 방이동 쪽도 여러 군데 같이 보셨네요. 네, 그 두 군데 지금 사면 어쩔까 싶어서요. 네,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사님과 함께 상담 받아 보시면서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1단지에 거주를 하고 계시다고요? 아니, 거기 세 주고 있는데요. 세 주고 있어요? 네, 지금 체인지 기간 돼가지고요. 네. 얼마에 주고 있나요, 지금? 지금 뭐 1억에 한 200 한다고 그래요. 1억에 200이요? 네. 근데 뭐 매매가 대비해가지고 높은 그 수익이 안 사실 나와서요. 수익은 안 나옵니다. 예, 너무나. 너무 낮은 거는 맞아요. 근데 예.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월세만 가지고 평가를 한다면은 네. 물론 낮은 지역이긴 하지만 이 지역이 갖고 계시면서 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매매가는 또 많이 올랐잖아요. 예, 예. 매매가가 올라서 이 월세 200보다 그게 훨씬 더 컸을 것 같거든요. 그래요. 요새 조금 많이 올랐어요. 네, 그 가격들이 큰데 네. 여기가 지금 네. 특별히 그 매도 지금 당장 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래요? 이 잠실 지역 중에서 제일 좋은 지역은 네. 사실 이 지역이 엘스하고 뭐 이 지역들 리센츠하고 이 지역이 제일 좋은 아파트거든요. 사실 네. 흔히 말하는 랜드마크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이 네. 지역의 랜드마크라고 하는데 네. 이 지역이 랜드마크가
뺏기냐 안 뺏기냐 그 싸움인 것 같아요. 기존에는 뭐 올림픽 아파트라든지 이 지역들이 제일 그래도 인기가 있었던 아파트 중에 하나인데 네. 지금 뭐 1단지 쪽으로 넘어온 거거든요. 가장 좋은 네. 아파트가. 그러면 앞으로 여기보다 더 좋아지는 아파트가 어딘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5단지가 앞으로는 제일 좋아지는 그런 아파트잖아요. 근데 아직 예. 시장은 안 한 그런 상황이고. 근데 지금 그 롯데타워라고 하는 큰 건물이 앞으로 이제 준공을 앞두고 있고 또 좌측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한전부지라든지 뭐 국제 교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와 있고 앞으로 뭐 한강변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갖고 있는 곳이 이 엘스 아파트 쪽이에요. 그래서 아, 그래요? 내가 지금 이거를 매도를 하고 뭐 양도세라든지 그다음에 기타 그러니까요. 비용들 세금. 그다음 네. 여길 옮기고 나서 다른 곳 사면은 다른 것이 덜 올랐다 그러면 사셔도 되는데 다른 것도 이 주변에 다 마찬가지로 다 올랐잖아요. 예, 예. 예, 그러면은 내가 실익을 갖고 계산을 해봤을 때 내 양도 차익 내고 뭐 이것저것 내고 그다음 앞으로는 이거보다 더 좋아질 아파트로 가는 것도 아니고 이거보다 더 떨어지는 곳으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잠실 우성이라든지 다른 지역들이 이 단지 구성이라든지 전체적인 모습이 S를 뛰어넘을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지금 뭐 매도하실 필요는 없고요. 준공 떨어지고 앞으로 그 한전부지가 그 개발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그때 해도 늦지는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월세 부분이 조금 예, 흔히 약세가 말하는 수익형 부동산은 좀 부족한 모습은 있지만 제가 볼 때는 200만 원은 그 큰 금액이 아니에요.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차익을 더 버셨다라고 봅니다. 뭐 200만 원 1년에 받자 한 2,400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많은 돈을 버셨을 것 같아요. 예, 예. 네, 그래서 지금 바로 그 매도하실 필요는 없고요. 이제 롯데타워 준공되고 나면 여기서 또 일자리가 또 많이 나오잖아요. 예, 여기 뭐 예. 일하는 사람들 모두가 들어가서 살 수는 없지만 그 안에서 존재하는 그 고소득층도 존재를 하고 또 좌측의 한전부지에서도 고소득층도 존재를 할 거고요. 앞으로 뭐 한강변하고 접해져 있는 아파트가 한동안 뭐 재건축 규제가 있다 보니까 나오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현재도 좋은 그 아파트긴 하지만 좀 그 상승폭이 한동안은 좀 미미할 것 같긴 해요. 그래도 완공되는 시기나 이런 시기 봤을 때는 전망은 좋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근데 집값이 떨어진다고 하도 젊은 사람들이 네, 살았으면 해가지고 집값이 네. 떨어질까봐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네, 뭐 지금도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요. 다른 네. 곳이 새롭게 이 지역보다 좋아질 곳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뭐 네.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과거에 오히려 이 지역은 몇 년 전이 더 힘들었던 거예요. 그 시기를 좀 그렇죠. 지났던 시기이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그 조금 더 가져가셔도 되고요. 대신 월세는 조금 더 올리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 보겠습니다. 그리고요, 네. 거기 만약에 전세를 빼가지고 여기 방이동 올림픽 해밀리 아파트 네. 사면 괜찮겠어요? 아, 아니면 우성 네. 4차나? 지금 말씀을 드리면은요, 이 전세를 끼고 하면은 지금 이 네. 동네는 많이 오른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렇죠. 새로운 지역, 내가 이 지역만 해봐서 눈이 시각이 굉장히 가까운 것만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보다도 다른 지역들, 다른 지역들이 있다 보니까 한 곳에 너무 집중적인 투자는 좋지 않고요. 다른 네. 지역들 몇몇 네. 좀 특별한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들 뭐 또 방송 계속 지켜보시면은 그런 곳들이 보일 겁니다. 그러면 그쪽으로 투자를 하시는 게 좋지 너무 한 지역에 투자를 하시는 건 그렇게 좋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자, 저희 긴급진단 부동산 119 계속해서 생방송으로 시청자분들의 부동산에 관한 고민 도와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서울 전화 3424-0716번, 샵 8289번으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계속 가능하겠고요. 자, 이어서 또 시청자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예. 네, 반갑습니다. 어떤 점 궁금하신가요? 제가 안산 선부동에요. 네, 작년에 분양한 아파트가 하나 있어요. 네, 메트로타운 힐스테이트라고요. 네. 거기 좀 분양 받으셨는데, 예, 어떤 점이 고민이 되세요? 팔아야 될지 아. 아니면 해야 될지 몰라서 전화드렸거든요. 네, 분양받으신 안산의 아파트 계속 보유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좀 팔아야 되는지 그게 좀 고민이시네요. 예, 선부동에 있는 메트로타운
풀어줘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 부분도 역시 이사님과 함께 좀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여기 그 선부동 있는 데가 그 초지역이라고 있는데 이쪽 인근인가요? 혹시? 초지역이 아니고 선부동에 그 작년에 분양한 아파트가 하나 있습니다. 작년에요? 예. 서안산 근처 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쪽입니다. 아, 그래요? 잠깐만요. 예. 제가 같이 지도를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예. 자, 뭐 여기 뭐 투자 목적으로 보신 거예요? 아니면은 그 거주 목적으로 보신 거예요? 네, 거주하려고 했는데요. 네, 지금 생각 중입니다. 생각 중이에요. 예, 예. 네, 어떤 부분 때문에 생각을 하고 계세요? 아니 이쪽에 아파트가 그쪽에 그 나홀로 아파트예요. 네, 그 아파트에 안산을 너무 많이 지어가지고 혹시 입주할 때 가격이 떨어지지 않을까 싶어서 네, 그 안에 팔아야 될지 궁금해서 전화드렸거든요. 네. 지금 제가 뭐 이 아파트라든지 이 지역에 대해서는 뭐 100%라고 안다고 설명드리긴 좀 어렵긴 한데요. 제가 네.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야기를 해주시면은 일단은 뭐 소사 원시라든지 뭐 뻔할 것 같아요. 그게 홍보하는 게 소사 원시라든지 뭐 주변에 이런 그 업무 타운이라든지 일하는 자리들이 가까워서 뭐 그런 광고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경기도권에 투자를 하신다고 그러시면은 서울권하고는 좀 다르게 예, 나홀로 아파트는 인기가 없어요. 예, 예, 단지 구성이 좋아야 됩니다. 근데 단지 구성이 서울에도 나홀로 아파트는 인기가 별로 없거든요. 예. 그래도 도심권에 있으면은 사람들에 대한 그 수요는 있어요. 그럼 나홀로 아파트라는 건 뭐예요? 결론은 내가 실거주를 하던 투자를 하던 그 안에 커뮤니티라든지 단지 구성이 떨어지잖아요. 예, 그렇죠? 네, 아까 제가 아파트 뭐 강연에 오시면서 투자를 하는 그런 방법들을 얘기하는데 아파트는 역세권 아파트라고 해서 꼭 좋은 게 아니에요. 아파트는 제일 중요한 게 역세권보다 중요한 게 단지 구성 플러스 커뮤니티입니다. 커뮤니티. 근데 나홀로 아파트는 결국 뭐예요? 그 구성 자체가 좋은 건 아니잖아요. 예, 예. 그래서 지금 뭐 가격이 내가 해서 떨어지지 않는다가 문제가 아니라 오르지도 않고요. 가격은 뭐 사실상 그렇게 뭐 좋은 가격을 받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제일 고점인 시기 때 그 매수를 하셔서 그래서 저는 저는 게 아니고 제가 그 당첨이 됐어요. 네. 제가 볼 때는 이거 뭐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예, 나홀로 아파트라는 약점이 너무 많은 지역이고요. 그다음에 흔히 말하는 우리가 일자리하고도 거리가 너무 많아요. 뭐 소상원시 이거 하나 쳐다보고 서안산 그 도로망 보고 하는데 우리가 주택 투자를 해가지고 그 도로망하고 교통망 가지고 주택을 가지고 한다는 거 그거는 옳지 않은 방법이에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나홀로 아파트라는 약점이 너무너무 크고 그래서 당첨되셔도 너무 이거 그 고민하시지 마시고 이건 뭐 투자로서는 가치가 그렇게 있지 않은 거다 보니까 매수 안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요, 제가 작년에 그 분양을 받은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예 이거는 뭐 그렇게 쭉 가져가실 필요는 없다고요. 그럼 빨리 팔아야 되겠네요. 네, 예 파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고요. 네. 하나만 더 물어봐도 될까요? 예 어떤 부분인가요? 그 선부동에 그 주공 10단지가 있습니다. 주공 10단지요? 예, 예. 네 잠깐만요. 하나 가지고 있는데 그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주공 10단지 잠시 한번 볼게요. 자, 10단지 지금 이게 89년도에 예, 예, 입주한 그 아파트거든요. 예, 예. 일단은 현재 제일 좋은 거는 지금 16년이잖아요. 예, 예, 지금 89년이면은 3년만 더 기다리시면은 예. 재건축이라는 연한이 도래를 해요. 예, 전철로 생기고요. 그렇죠. 그렇게 된다면은 흔히 말하는 그 기존 아파트 중에서 재건축에 가까워지고 재건축 장이 열릴 때가 가장 가치가 높아지거든요. 예. 예, 둘 중에 보시면은 이 10단지가 훨씬 더 유리하고 더 유망한 지역은 맞죠. 10단지는 제가 지금 살고 있거든요. 네, 그러시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니까 그 기존에 했었던 그 아까 선부동에 있는 분양받은 아파트보다 이 10단지가 훨씬 더 좋다고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끌고 가시고 그거는 팔고
이거로 그냥 끌고 가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래요? 네. 네. 아버님 이렇게 좀 전략을 전해드릴게요.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계속해서 저희 또 시청자분 연결해서 또 부동산에 관한 고민들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어떤 점도 도와드릴까요? 예, 저기 상계 주공 1단지 시작장 아파트 사는데요. 네. 그 지금 매도 시점 정도 알고 싶고, 거의 창동 기지하고 재건축 그게 호재가 있어서 어떻게 되나 궁금해서요. 네, 전화 잘 주셨습니다. 노원구 상계동에 네, 보유 중에 계신데 아파트 매도해야 되는지 향후 전망 또 매도 시점까지 함께 좀 분석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지금 이 지역에 뭐 개발되고 그런 내용들은 잘 알고 계시잖아요. 예. 그렇죠? 지금 여기도 좀 전에 그 통하신 분하고 비슷하게 좀 있으면은 재건축이 시작되는 내용들은 알고 계시죠? 예. 그 앞으로 이제 되죠. 몇 년 안에 그 재건축이 시작되는 게 아니라 이제 연안에 도래를 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지금 이거는 가져가셔야 돼요. 계속적으로. 예, 뭐 이거 파실 필요는 없고 지금 뭐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계속 거주를 하셨던 것 같거든요. 예, 그 예. 10년 넘게 계속 할 생각인데, 네, 지금 이게 또 최고점 찍으면은 네. 또 떨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아니, 계속 그래 그 여기가 뭐 가격이 예. 막 확 오르고 확 내려가는 그런 동네는 아니에요, 사실. 근데 예. 창동이 최근에 많이 올라가지고. 그렇죠, 예. 그 창동 같은 경우는 1번 창동역 주변으로 개발을 하고 그다음 창동 차량 기지가 앞으로는 뭐 코엑스처럼 뭐 만든다고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근데 예. 이게 어떻게 개발할지는 뭐 그냥 근사한 그림으로 지금 코엑스처럼 개발을 한다고 하는 거지만 정확한 그 틀은 없어요, 아직까지는. 그리고 이 창동역 주변으로 뭐 앞으로 그 도로적인 그 교통망도 좋아지는 거는 맞거든요. 예. 예. 근데 지금 이 창동 차량 기지를 보고 가치를 보고 투자를 하시는 건 아니고요. 아니 갖고 가시는 건 아니고 내가 갖고 있는 그 주택 1단지가 이 개발을 하는 것보다 앞으로 한 2년에서 한 3년 정도 있으면은 재건축 장이 열린다는 게 훨씬 더 큰 거예요. 예. 예. 근데 아까 뭐 말씀하신 것처럼 뭐 떨어지니 뭐 하니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 창동 같은 경우 제가 아까 그 초반에 설명을 드렸던 것 중에 하나인데 다른 곳들은 가격들이 많이 올랐던 곳들이 많아요. 근데 이 상계동 중에서도 1단지가 조금 다른 지역보다는 조금 덜 오른 거거든요. 덜 오른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상계 1단지는 조금 머니까. 예. 네, 그 상계동 같은 경우는 좀 역하고는 좀 멀긴 하지만 그래도 재건축이 열린다면은 지금보다 가격 상승은 높다. 그리고 앞으로 창동에 대한 이 차량 기지라든지 이런 부분들 자체가 앞으로 더 뭐 일자리가 없었던 게 제일 약점이잖아요, 이 동네가. 근데 내가 일하는 것도 생기고 주변 환경이 변한다면은 뭐 흔히 말하는 그 아파트 갖고 가시는 것 중에 재건축이 열리고 주변에 일자리가 생기면은 뭐 그거보다 나쁜 게 그거보다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예, 교통도 근데 선생님, 좋아지고. 그 여기 뭐 재건축 때문에 추가 분담금이 많이 나온다고 해서 사업성이 없다고 뭐 그런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걱정이 됐어요. 네, 뭐 반대하시는 분도 있고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긴 하지만 이 가치 상승 부분이랑 또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추가 분담금이 나와도 그거보다 가치 상승 여력이 있다면은 끌고 가셔도 되는 건데 제가 볼 때는 가치 상승 부분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하실 필요가 없고요. 혹시라도 매도를 하시는 방향으로 잡으셨다고 하시면은 아니요, 저 계속 있으려고 예. 그러는데 이제 그러니까 가격이 떨어질까봐. 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셨다면은 그럴 필요는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2, 3년 정도까지는 가격이 꾸준하게 오르실 거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거는 안 떨어지겠죠. 계속 그거를 보방서 되겠죠. 예, 그렇게 떨어질 이유는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저희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받고 있고요. 문자 샵 8289번으로 보내주시면 문자도 가능하겠습니다. 문자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끝자리 9741 시청자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서울 지역 내에서 수익형 부동산 투자처를 찾고 있습니다. 원룸과 투룸, 네 유망 투자처가 어디가 될까요? 라고 문자를 좀 보내주셨습니다. 좀 넓게 서울 지역 내라고 원룸, 투룸 뭐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어느 자리가 좀 유리하고 원룸 투룸 중에 또 어떤 게 요즘 트렌드가 맞는 건지 궁금할 것 같네요. 네.
그 원룸, 투룸 뭐 그렇게 크게 막 나눌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원룸이 또 인기가 좋았던 시기가 있고 투룸이 있다 인기가 좋은 시기가 있었는데 뭐 흔히 매물들 보면 투룸이 많다 보니까 사람들 인식이 투룸 쪽으로 쏠려 있는 것 같은데 부동산은 원룸 투룸이 답이 아니고요. 그 입지가 중요한 겁니다. 어떤 그 입지를 갖고 있냐에 따라서 원룸이 좋은 경우도 있고요. 또 투룸, 흔히 말하는 그 오피스텔, 아파트도 다 입지에 따라서 분산이 되는데요. 뭐 우리가 원룸 투룸이라면 결국은 월세를 받는 지역들인데 이 중구 쪽도 있고 이 강남권역도 있고 여의도권역도 있습니다. 이 지역들이 가격들이 많이 올랐죠, 사실. 그래서 흔히 말하는 우리가 수익형 부동산으로 얘기하면은 가격 상승이 있으려면은 월세가 올라줘야 되긴 하겠지만 이 매매가 대비해서 갭이 너무 많이 차이가 난다면 수익률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뭐 은행에 돈 넣어놓는 게 훨씬 더 나은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뭐 여러 군데들 추천들을 해드리는데 어떤 방향들 이 지역들도 좀 괜찮다. 제 개인적인 추천 지역 중에 하나. 아이고 이거 왜 이렇게 자꾸 따라오지? 자, 이 여의도권역하고 뭐 영등포권역도 있긴 한데 제 개인적인 것은 그 국가 산업단지들이 있어요. 국가 산업단지. 국가 산업단지들이 있는데 이 지역들 쪽으로 흔히 말하는 그 일자리라든지 뭐 세금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방향들로 해가지고 혜택을 많이 주거든요. 그래서 일자리들이 조금 다른 지역보다 훨씬 더 수월하게 진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들이 가격이 좀 다른 곳들보다 조금 덜 올랐기 때문에 이런 방향으로 좀 공략해 보시는 것도 괜찮고요. 그 원룸 투룸 그 가리실 필요가 없어요. 그건 부동산을 보실 때 입지를 먼저 보셔야 되는 거지. 그 상품을 가지고 판단을 한다는 건 좀 잘못된 방법입니다. 대신 뭐 트렌드성이 너무 강한 그런 물건들만 하지 않으신다면은 수익형 부동산으로 충분히 승산이 있다 보니까 대신 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좀 덜 오르고 가격 금리 대비해서 좀 저렴한 거로 구매를 하신다면은 수익률도 꽤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국가산업단지 위주로 그리고 또 원룸 투룸보다 입지가 좀 더 수익형 부동산 투자처를 찾는데 더 중요한 것 같다라고 좀 힌트를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 이렇게 문자 전화 상담을 도와드렸고요. 추가적으로 더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매주 주말 토요일 오후 2시에 또 세미나 특강 준비를 해주고 계시니까요. 방문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김구진의 부동산 119 수익형 부동산 매물권 소개해 드립니다.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긴급진다 부동산 119 부동산에 관한 고민들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을 드리고 있는데요. 저희 프로그램은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제작된 프로그램입니다. 투자는 항상 투자자의 확인과 또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점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매물건 어떤 내용인지 먼저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마포구 서교동에 위치해 있는 다세대 주택입니다. 2016년 12월에 준공 완료될 예정이고요. 대지 면적은 21제곱미터, 분양 면적은 46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방 2개, 거실, 주방, 욕실의 구조가 갖춰져 있고요. 총 5층 중에서 4층이 되겠습니다. 매매가는 2억 7,500만 원, 임대가는 전세 2억 4,500만 원, 보증금 약 3천만 원이 예상이 되고요. 실투자 금액은 전세 시에는 3천만 원, 그리고 월세 시에는 7,500만 원이 예상됩니다. 네, 수익형 부동산 첫 번째로 보실 매물건은요. 마포구 서교동에 위치해 있는 다세대 주택이 되겠습니다. 이 매물의 추천 포인트부터 좀 여쭤볼까요, 팀장님? 네, 먼저 추천 포인트 3가지를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바로 이 도보 2분의 초역세권에 위치해 있는 부분이 있고, 또 두 번째는 이 업무지하고 접근이 매우 뛰어납니다. 뛰어난 접근성, 그리고 투자 대비 높은 임대가율이 형성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도 입지랑 개발 호재하는 가격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입지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 아까 앞서서 이사님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입지 어떻게 되는지 조금 더 분석을 해볼까요? 네, 입지를 말씀드리면 일단 이 지역 서교동은 바로 지하철 6호선 망원역 바로 도보 2분 거리입니다. 또 2호선, 6호선, 합정역 등 역세권 이용 가능한데 실제로 이 역세권이 가까워서 유리한 이유가 뭐 지하철 이용해서 뭐
뭐 수리산이나 뭐 오이도로 가려고 그 지하철 따지는 게 아니죠. 어떻게 보면 이제 출퇴근이 편하기 때문에 제가 입지를 따는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도보 2분 거리 있기 때문에 지하철역을 이용해서 업무지 접근을 매우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고요. 또 이 차량으로 이동할 때도 매우 용이합니다. 내부순환로 뭐 강변북로, 그다음에 양화대교 등 이 교통 이용이 뛰어나기 때문에 입지적 매우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또 세 번째는 바로 이 서교동 왼쪽에는 상암 DMC가 지금 계속적으로 이제 자리 잡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또 바로 하단에는 합정, 그다음에 나아가서 공덕 등 이 업무 지역 접근성이 매우 우수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 일대가 지금 계속적으로 가격이 상승하는 부분도 있고 또 이 젊은 신혼 부분이나 직장인들이 계속적으로 선호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이제 마지막은 이제 홍대 상권이 계속적으로 지금 확장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에 따른 수혜 지역으로 한번 입지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네, 입지 여건까지 봤고요. 개발 호재도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좀 소개해 주실까요? 네, 일단 개발 호재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거는 바로 이 당연히 발전소가 지하 사업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발전소가 지하되면 어떤 느낌이냐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쉽게 말씀드리면 뭐 집 앞에 이제 발전소, 화력 발전소가 있으면 보통 이제 집값을 거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좋아하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이 발전소가 지하로 내려가고 이 일대 공원을 바뀌면서 실제로 이 당인동이라고 하는 이 지역에 지금 커피숍들, 뭐 카페 거리들이 생겨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물론 뭐 홍대 상권에서 밀려나온 부분도 있긴 하겠지만 실제로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우리 아시아의 뭐 스테이트 모던으로 해가지고 과거 영국이 이제 발전소가 이제 공원 새롭게 이제 모더니즘을 한 미술관이 생긴 것처럼 이 일대가 지금 이제 발전소가 이제 공원으로 바뀌면서 향후 지금의 모습과 한 3년, 5년 지난 다음에 이 공원이 해서 어느 정도 젊은 소비층, 트렌드한 그런 이제 이슈 지역으로 떠오르는 이 일대가 뭐 강북의 가로수길이 된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 테마공원, 이 아마 가장 큰 개발 호재 말씀드리겠고요. 또 두 번째는 이 마포 한강변 개발에 따른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당연히 발전소에서 뭐 절두산 성지, 이 망원 한강변 이 3km 정도의 구간을 새롭게 이제 개발, 한강변 개발에 따라서 이런 개발 호재들이 있겠고요. 또 세 번째는 이 개발 호재 가장 큰 거는 아무래도 가격이죠. 지금 임대가 상승이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개발 호재하고 홍대 상권이 계속적으로 커짐을 따라서 그에 따른 이제 상승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개발 호재를 이제 유념을 두셔가지고 투자하신다면 좀 성공적으로 이끌어내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개발 호재까지 있는 부분 얘기를 나눠봤고요. 건물의 특징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을까요? 네, 건물 특징 같은 경우는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지금 골조 어느 정도 지금 이루어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12월 준공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소개된 매물이 총 5층 중에서 이제 4층 매물로 개방감과 조망이 기대되는 부분이 있겠고 전형적으로 요즘 인기 있다는 투룸 구조로 이제 주방 욕실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겠고요. 네, 요즘 또 이제 생활 보안, 또 안전이 좀 많이 중요하다 보니까 CCTV, 자동문, 엘리베이터 등 그런 보안에 관련된 생활 필수품이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제공될 예정이 있고 또 옆에 도로 옆에 있기 때문에 지하철역 초인접이 돼 있고 또 이 앞에는 뭐 커피숍들 바로 옆에 이제 커피숍들이 들어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상권이 아까 확대된 모습도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인프라 같은 경우도 바로 이용할 수 있는 그 상권의 그 직접적 혜택을 보일 수 있는 그런 매물이 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중요한 투자 금액 분석을 해볼까요? 네, 금액 같은 경우는 지금 2억 7,500만 원으로 지금 아마 지금 이렇게 서교동 다세대주택을 만나볼 수 있는 부분이 있겠고요. 지금 실제적인 입주 금액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전세 월세 조사하는 결과 전세는 지금 한 2억 4,500만 원 정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월세 같은 지금 3천만 원, 90만 원 예상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실제적인 투자금의 전세는 3천만 원, 월세는 지금 7,500만 원으로 서교동 다세대주택을 만나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보셨던 수익형 부동산 매물권 마포구 서교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보셨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서울전화 3424-0716번을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매물권 화면으로 개요 확인해 보시죠. 중구 황학동에 위치해 있는 아파트입니다. 대지 면적 6.61제곱미터, 전용 면적은 26.63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방 2개, 거실, 욕실이 함께 되어 있는 구조고요. 2017년 8월에 준공 완료될 예정입니다. 총 13층 중에 7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매매가는 2억 6,800만 원이 되겠고요. 임대가는 전세 2억 4,500만 원 예상되고 보증금 3천만 원, 월세 100만 원이 예상됩니다. 실투자 금액 전세 시에는 2,300만 원, 월세 시에는 7천만 원이 예상되네요. 네, 계속해서 두 번째로 소개를 해드릴 중구 황학동에 위치해 있는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역시 이 매물의 추천 포인트 확인을 해볼게요.
네, 가장 큰 출전 포인트는 뭐 그냥 서울의 중구라 하면 좀 가격이 비싸다고 생각할 겁니다. 실제로 뭐 다른 뭐 방송을 보시거나 또 투자로 중구 쪽에 잡으신 분들은 금액대가 거의 한 3억대에 인접하는 걸 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오늘 소개되는 이 부분은 이제 소액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 또 두 번째는 이 중구라는 자체가 상업이랑 업무지 비율이 지금 70% 이상이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주거 공급이 부족합니다. 그에 대한 풍부한 수요 예상되는 부분이 있겠고 또 세 번째는 이 투자 대비 높은 임대가율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세 가지 추천 포인트로 방송을 보신다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입지 여건도 살펴볼까요? 네, 입지가 가장 중요한데 바로 이 위치에 있는 하학동 아파트입니다. 바로 1호선, 6호선 동무암역과 2호선, 6호선 신당역 이 양쪽 역을 이제 남과 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다중 역세권을 이용하는 가능한 부분이 있겠습니다. 실제로 이 지하철역을 이용할 수 있는 부분과 그다음 또 중구가 서울의 중심에 있다 보니까 바로 옆에 명동이나 광화문, 종로 등 이 도심 상업지와 매우 인접했습니다. 그런 이제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겠고 또 세 번째는 이 하단에 지금 왕십 뉴타운이 지금 주거지로 지금 계속적으로 새롭게 지금 아파트로 이제 과거의 낙후된 모습들에서 이제 재건축되면서 새롭게 이 입주지에 따른 주택지 변모가 됨에 따라서 이 화학동 일대의 입지도 계속 뛰어나는 부분이 있겠고요. 가장 중요하죠. 요즘에 지금 가장 이제 서울에서 이제 투자하실 때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업무지를 많이 따져야 됩니다. 저희가 뭐 보통 이제 세미나에서도 저 업무지에 관련돼서 많이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종로나 강남, 용산 등 주요 업무지가 매우 지금 접근이 용이합니다. 실제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집값 상승이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임대가도 올라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입지가 가장 좀 뛰어난 부분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서울의 중심이라고도 할 수 있는 중구 지역에 위치해 있는 아파트 보고 계신데요. 개발 호재 소식도 좀 전해주실까요? 근데 가장 이 개발 호재 화학동 바다 가장 큰 개발 호재 바로 동대문입니다. 바로 왼쪽에 동대문 상권이 지금 좀 커지고 있고 실제로 이 동대문이 뭐 패션, 디자인, 문화, 관광 특구에 변모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 화학동 일대 지금 세입자로 들어오신 분들 보면 좀 동대문에서 좀 업종에서 이쪽 뭐 위루나 뭐 패션 쪽에서 좀 이쪽 업종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저희 조사한 결과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동대문 상권이 커짐에 따라서 그에 따른 이 임대가도 지금 계속 올라가는 부분이 있고 때에 따른 이 화학동 일대도 지금 인기가 많아진다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있겠고요. 또 이 동대문 두 번째는 바로 이 면세점이 입점을 했죠. 이 두타 면세점 입점했는데 이 면세점 같은 경우가 입점을 하면서 그에 따른 이제 고용 창출되는 이 인구뿐만 아니라 이 관광객들의 좀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 관광객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이 상권이 확대 또 그에 따른 가치가 높아지는 부분이 있겠고요. 또 이 명동에서 을지로 일대 의료 관광 특구로 이제 지정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의료 관광 산업을 활성화시킴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이제 개발이 적극 이루어지고 그에 따라서 이제 관련된 업종에서 일하는 분들도 계속적으로 이제 직주 상군으로 많이 따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하학동 일대 개발 호재에 있는 부분이 있겠고 또 이 약수에서 청구 신당 역세권이 지금 많이 좀 노후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서울이 과거 작은 서울일 때도 이 중구가 어떻게 보면 중심지였기 때문에 과거부터 이게 도시가 진행된 부분과 아무래도 좀 낙후된 부분이 있는데 이 일대를 지금 개발되는 부분으로 해서 진짜 어느 정도 지금 추진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일대가 새롭게 재탄생된다면 그에 대한 가치도 높아질 거 말씀드리겠고요. 마지막에 화학동 상업지 일대가 지금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으로 지금 진행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화학동 하면 좀 약간 좀 지저분하고 좀 깨끗하지 못한 동네에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일대가 지금 제국적으로 깨끗한 환경으로 지금 조성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개발 호재를 갖고 투자하신다면 아마 한 2년에서 4년 정도 바라보신다면 어느 정도 좀 성공적으로 이제 이끌어낼 것 같습니다. 네, 여러 가지 개발 호재도 좀 남겨두고 있는 모습이네요. 화학동의 아파트입니다. 건물의 특징은 어떻게 되죠? 네,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바로 이제 건물 특징, 이 아파트다 보니 이제 공사 시간이 좀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7년 내년이죠. 내년 8월에 준공 예정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린 매물은 총 13층으로 된 이 구조 중에서 8층 매물로 개방감하고 조망이 매우 뛰어난 부분이 있겠고요. 또 이제 투룸하고 거실, 욕실, 그다음에 뭐 발코니 구조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겠고 기본적으로 요즘에 이제 에어컨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으로 많이 들어가 있죠. 에어컨하고 드럼 세탁기, 김치 냉장고 등 그 세입자, 뭐 전세나 월세 들어오신 분들이 어떻게 보면 집만 갖고 들어올 수 있도록 젊은 신혼부부 아니면 또 직장이 특화된 부분은 옵션 제공될 예정이 있고 뭐 기본적으로 뭐 자동문화 엘리베이터 등 설치 예정이 있기 때문에 뭐 편안하게 뭐 투자하신다면
어느 정도 이제 임대 수익으로 좀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투자 금액도 함께 꼼꼼하게 고려를 해보시고요. 앞서 소개해드렸던 마포구 소교동의 다세대 주택 그리고 중구 황옥동의 아파트 수익형 부동산으로 두 가지 매물권 소개를 드렸습니다. 더 궁금증 남아있으시다면 매주 토요일 오후 2시에 1대 무료 상담 오늘 함께해 주신 전문가분께서 세미나 진행을 해주시니까요. 방문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함께 인사 나누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급진단 부동산 119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